요새 우리나라 대표 음식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게 바로 라면입니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는데요. 지난해보다 이렇게 무려 31% 넘게 늘어서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나 됐습니다. 양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데요. 100개 나라에 23,000톤이나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거센 K라면 인기에 이 분위기면 올해 말엔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할 걸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봤더니 미국의 K라면 사랑이 제일 컸습니다. 지난 2월 전체 라면 수출액 9,300만 달러 중 미국이 약 2천만 달러, 우리 돈 265억 원가량으로 가장 많았던 건데요. 이어서 중국, 네덜란드,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초부터 라면 수출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올해 처음 라면 수출액 10억 달러를 넘기면 기록 경신은 10년째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라면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게 된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 K-팝 같은 한류 열풍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영향이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여름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 라면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한국 식품 업체들이 참여했는데 5주 동안 방문객이 4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라면 인기가 높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푸드파이터가 한국 라면 15개를 10분 안에 해치우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4년 만에 1억 4천만 회를 넘겼을 정도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라면, 방탄소년단 멤버의 라면 먹는 방송 등 한류의 확산이 라면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엔 수출용 라면을 둘러싼 논란도 여러 개 불거졌는데요. 올해 초엔 미국에서 판매되는 김치라면 포장지에 이 김치를 중국어 라바이차이로 표기한 걸 두고 논란이 일었고, 또 같은 라면인데도 수출용 제품이 건더기가 더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 고등어 수출액은 1억 666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가량 급증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출된 고등어가 가장 많이 향한 곳은요, 아프리카입니다. 지난해 가나와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3개국이 국내 수출 고등어의 60% 이상을 쓸어갔습니다. 원래 아프리카는 러시아와 일본에서 수산물을 많이 수입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으로 국산 고등어가 그 대체제로 급부상한 겁니다. 특히 국내 연근해에서 잡히는 고등어 가운데 3분의 2는 씨알이 작은 망치 고등어인데요. 우리나라가 구이나 찌개용으로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대형 고등어를 즐겨 찾는 반면 생선 훈제 요리가 발달한 아프리카에선 작고 저렴한 국내산 망치 고등어가 인기를 얻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태국 방콕입니다. 시내 중심가인 시암파라곤 쇼핑몰에 논산 딸기가 등장했습니다. 딸기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수출팔로 개척을 위해 논산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농식품 박람회를 개최한 겁니다. 박람회가 열린 3일간 새콤달콤한 딸기향과 함께 K-팝 등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며 무더위에 지친 태국 현지인들을 유혹했습니다. 태국 딸기보다 크고 과즙도 풍부하다 보니 현지인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ก็เห็นสตรอเบอรี่น่ากินมากเลยค่ะก็เลยอุดหนุนค่ะแล้วก็อร่อย 한국에서 방금 가져온 신선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뿐 아니라 딸기 케이크나 푸딩, 딸기 우유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국 방콕은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도시인데다 시암파라고는 하루 평균 10만 명이 찾는 장소인 만큼 논산 딸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รวมทั้งผมว่าเราเองก็มีชอบผลไม้อยู่แล้วและที่ได้ลองชิมดูก็อร่อยมากจริงๆมันก็ต้องขอบคุณทางนนทานที่เลือกกรุงเทพมหานครเป็นแห่งแรกที่มาทำ Strawberry Festival ครับ 이번 박람회는 논산 딸기를 주제로 열렸지만 배와 인삼, 젓갈 등 다양한 농식품과 지역 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바로 우리 논산의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로 딸기가 바로 우리 국민의 딸기를 넘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세계인의 딸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태국을 동남아 딸기 수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TJB 이선학입니다. 부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제주산 양식 광어가 줄지어 기계 위로 올라갑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손질이 이루어져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건 미세하게 남은 내장을 떼어내는 것 정도뿐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분당 55마리의 활광어를 순살 필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광어 한 마리가 살균 세척까지 거쳐 이렇게 포장된 회로 나오기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 공정이 자동화된 건 아시아에서 이곳뿐입니다. 하루에 4톤가량을 작업하는데 2019년 자동화 기계가 도입되기 전엔 20여 명이 하루 종일 작업해야 했지만 이젠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손을 타지 않아 오염이 적고 초저온 급속 동결 기술로 신선도까지 잡아 맛도 우수합니다. 하루와 같이 아주 우수한 비슷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전혀 정식하지 않는 아주 우수한 필렛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일본에만 6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세계 최대 회전초밥 가맹점에 납품도 시작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조달하는 부분들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아마 가장 크겠네요. 지난 3달 동안 이 업체에서 올린 매출액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1970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된 토종 부산 기업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 한인마트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하고 있어 K푸드 열풍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